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발음이 시사입니다. 시사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평화의 빛 캠페인 전 세계 확산입니다. 예. 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지금 평화의 빛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평화의 빛 캠페인,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말 그대로 이제 평화의 빛, 그러니까 조명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항의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우크라이나의 이제는 국기 색깔이죠. 노란색과 파란색을 이제는 세계 주요 건물에 아예 조명으로 밝히는 겁니다. 현재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부터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건물까지 아주 세계 주요 건물들이 이번 캠페인에 참가를 했는데요. 서울시 역시도 이 서울시청 본관, 그리고 세빛 둥둥섬, 그리고 서울로 그 미디어 캠퍼스,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 이렇게 네 곳에 이미 이 파란색, 노란색 조명으로 이미 참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주요 시설이나 또 민간 운영 시설에도 이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 서울 도심 전체에 이번 캠페인을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고요. 실제로 그 갤러리아 백화점도 이미 그 노란색, 파란색 조명을 이미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서울뿐 아니라 그 다른 도시들도 참여하지 않을까요? 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동족 이제 상잔의 이제 비극을 경험한 바가 있고요. 하나의 민족이지만 지금 북한과 이제 사실상 대치 중에 있으면서 최근에 또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를 너무 자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을 지켜보는 마음이 또 남다를 걸로 보이는데요. 저 역시도 2022년에 이 무력으로 한 나라를 다른 나라가 침공하는 이런 일이 야만적인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충격입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사회에 이제 러시아 제재에 이제 동참할 뜻을 밝힌 만큼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인천시와 같은 다른 지자체도 이번 평화의 빛 같은 이제 반전 캠페인에는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또 그렇게 또 되기를 또 희망하고요. 무슨 이유이든 무력 침공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조속히 이번 사태가 해결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푸틴 알고 보니 국내 대학 명예박사입니다. 자, 방금 이슈랑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상당히 또 매서운데요. 그런데 누리꾼들 사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이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내 녹색창 이제 포털에서 이 푸틴 대통령의 프로필을 검색하면 이제 학력 부분이 나오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1975년에 샹트페르부르크 대학교 이제는 국제법 학사를, 그리고 1997년에는 같은 대학에서 이제 경제학 박사를 마친 이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의 학력을 보면은 아주 익숙한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푸틴 대통령이 그 용인대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명예 박사를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용인대학교 명예 박사가 최종 학력이라는 건데, 어떤 분야로, 스포츠 쪽일 것 같은데 명예 박사를 어떤 분야로 받은 거죠? 예, 그 용인대 하면 이 유도나 태권도 같은 무도학과가 특히 유명한데요. 푸틴 대통령도 2010년 용인대로부터 세계 최초로 그 유도학 명예 박사를 수여받았습니다. 유도학. 예. 푸틴 대통령이 그 유도 유단자인데 11세부터 유도를 해서 공인 6단까지 획득한 이제 유도의 고수입니다. 그리고 2001년경에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는 대한유도회로부터 지금 유도 명예 7단을 받기도 했고요. 여기에 유도의 역사, 이론 및 실전이라는 책을 쓸 정도로 이론에도 해박합니다. 그리고 명예 박사를 수여한 2010년이 또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20주년이었는데 아마 대학 측에서도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해 이제 명예 박사를 수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인대가 이제 유도에서도 이제 상당히 또 강한 대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인대 출신이 그 유도에서만 딴 올림픽 메달이 금메달 4개,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총 23개인데 네. 국내 대학 중에 최대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유도인이라면 뭐 정말 이런 곳에서 명예 박사를 받는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국내만의 문제가 아닌 게 해외에서도 푸틴 대통령의 학력이 오픈이 될 텐데요. 지금 뭐 누리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뭐 처음엔 장난 아니냐, 왜 님이 거기서 나오냐, 그래서 아예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이제 사실을 확인되고부터는 뭐 소름이다부터 뭐 국제 망신이다라는 말까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인데요. 특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 푸틴 대통령의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향후 학교 측의 대응에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그 유도계에서는 이미 푸틴 대통령과 진작부터 이제 손절하는 모양새인데요. 국제유도연맹이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국제유도연맹 명예회장 그리고 명예대사 자격을 일단 정지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스포츠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대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예의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중시 여기는 게 이제 바로 스포츠인데 러시아의 이번 침공 이런 뭐 스포츠 정신에도 뭐 당연히 어긋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마지막 이슈는 10시 넘어도 영업, 일부 자영업자 영업 시위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건데 최근 일부 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 시간을 10시를 넘어서도 영업을 강행하는 소위 영업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말 그대로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10시가 넘어서도 가게 문을 닫지 않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영업 시위가 집중된 분야가 바로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그런 이제는 뭐 가게들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여야 이제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데요. 일부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가게는 작지만 매출이 큰 그런 식당들이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통해 여러 개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법인 매출이 10억 원 이상이 되면 이제 손실 보상에서 빠지고요. 주로 여기에 해당되는 가게에서 이런 영업 시위에 지금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다는 거지. 마진, 그러니까 이익이 10억 원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매출이 정부 방역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한 거면은 이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매출이 10억 원이 넘으면 오히려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대료도 많이 내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는 겁니다. 또 대출이 껴있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렇기에 뭐 정부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줄어들면 그만큼 손해 발생의 규모도 큰 게 당연하니 뭐 우리가 뭐 매출이 크니 이 사람은 자산가다 뭐라는 건 너무 단편적인 거고 뭐 그런 기준을 사실 적용하면 뭐 자산가가 취미 삼아 운영하는 작은 커피숍은 또 손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모순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뭐 릴레이 영업 시위까지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그 공무원분들이 좀 정립을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하는데 일단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정부 입장은 단호합니다. 원칙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변수가 있는 게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이 방역 패스나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 내지 폐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결국 현 정부의 법적 조치가 정당하지 않다는 걸로도 연결될 수 있는데 그렇기에 현 정부에서 취한 법적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그대로 또 유지될지는 또 선거 이유를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손실보상은 넓게 그리고 이제 두텁게 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국가의 방역 정책에 적극 협력을 했는데 수익도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배제를 하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